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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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의 폴, 라이언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박수로 시작해야죠. 너무 힘드네요. 지금 세팅하는 데만 얼마 걸렸죠 우리? 저희가 7시에 만나서 이제 9시 20분이에요. 지금. 저희가 공간이 좀 바뀌었죠 오늘. 네, 일단 저희가 2화 저번 화부터 영상 촬영을 시작한다고 했고 시작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영상을 쓸 수 없게 돼갖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처음인데 영상이 저희가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원래 하던 데에서 이제 새로운 공간 오늘 빌려서 촬영을 했는데 쉽지 않네요. 이게 또 새로운 공간 오니까 세팅해야 될 것도 많고 이것저것 다 손봐야 돼서. 네, 세팅도 그렇고 우리 믹서도 이번에 뭐 바꾸고 네. 장비를 바꾸니까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느라 좀 거의 2시간 반 가까이 소비했죠. 원래 이 공간을 7시부터 9시 예약해놨는데 지금 연장 2타임 했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잘 시작한 거죠 우리? 할 건 해야죠. 지금 좌님 살짝 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은데? 포기했어요. 저 집에 가서 닭가슴살 구워야 되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하려 그러면 뭐가 없어서 또 사와야 되고 또 다시 왔는데 또 사야 되고 지금 유산소 운동 한 지금 300칼로리 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재밌게 얘기하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도 이제 시작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이제 3번째 에피소드죠? 네 맞습니다. 다들 좀 어떠신가요? 소감이 3번째 이제 3회째 시작하는데 좀 익숙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게요. 약간 라이언 확실히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저번 주보다? 졸려서 그러네. 네, 돌려서 긴장을 나왔어요. 힘을 빼서? 네, 힘을 빼서. 그럴 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축구 얘기를 할 거라고 들어가지고 좀 익사이티드한 상태로 왔어요. 그래도 저번에 올스타전 때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었어가지고 오늘은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제 축구 유니폼 어디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게 오늘 축구 유니폼 가져오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다 챙겨 오신다고 꼬레님도 챙겨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후임 주고 왔더라고. 전통을 또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저거 지금 믹서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제게 진짜 큰 건가요? 목소리가? 워낙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 체크 한번 하는데 뭔가 저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폴님이. 죄송해요. 미안해. 그럼 살짝만 줄여볼게요. 뭔가 좀. 폴님이 워낙 그 리더 역할 많이 해가지고 샤우트를 많이 해요. 아니요, 전 되게 작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 정도니까 다들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게 바로 묘미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아. 말하는 그 톤이 다르고 해가지고 아마 그 차이일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근데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별로 크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가?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떼서 얘기하세요. 때문에 또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저번 편을 한번 봤는데 아예 안 들리죠, 떼면. 그렇죠. 이화를 네. 보니까 제 목소리 한 반은 안 들리더라고. 맞아요. 제가 계속 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붙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바로 저희 오늘 토픽 한번 먼저 소개드릴게요. 저번 화에 2화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화에는 저희 이제 새로운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했죠? 근데 그 제가 발음 클린즈만인데 그 앞에 있는 그 위르겐인가요? 네. 맞을 위르겐 거예요. 클린즈만. 네. 오늘 동현 오늘 공부 라이언 많이 했죠. 공부했네. 좋아.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 정확히 뭘 얘기할 거냐? 이제 그분을 이제 저희 KFA죠. 네, 한국축구협회가 뽑아놨는데 말들이 많죠. 다들 좀 실망하는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새로운 감독님에 대해.
그래서 이제 왜 사람들이 반대하고 여론이 안 좋은지 되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먼저 급하게 얘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 저희 기억나죠? 저번 주에 네. 딱 갑자기 저 회사에 있는데 이제 저희 단톡방에 갑자기 라이언님이 뭐 하나 올렸죠? 네, 인스타 올렸죠. 캡처해갖고 그래서 자모란트 NBA 멤피스 그리즐리죠? 네. 거기 소속의 자모란트 가드가 사고를 쳤다. 아주 큰 사고를 쳤죠. 네, 무슨 사고죠? 어디 파티 같은 데서 17 청소년한테 총을 겨눴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최근에 또 하나 있었어요. 싹수가 놀란데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총을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총을 엄청 좋아해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이 자모란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축구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간략하게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자모란트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조한? 자모란트 12번. 맞아요. 와, 나도 몰랐어. 난 12. 백넘버까지 몰랐어. 12번. 네, 12번 맞아요. 이고 Rookie of the Year 어. 했었잖아요, 그죠? 아, 그랬었나요? 그 자모란트 아마 맞았을 거예요. 네. 자모란트 맞아요. 시즌 때 Rookie of the Year인 걸로 거의 유나니머스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그건. 근데 틀릴 자모란트 수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한 루키였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요. 네, 자모란트라고 하면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자모란트는 일단 요즘 NBA에서 제일 핫한 선수죠. 네, 나이도 어리고 한데 약간 떠오르는 차세대 그렇죠. 스타이면서도 뭐 이미 올스타급의 선수고 이미 올스타고 네, 해서 엄청 지금 NBA에서 핫한 선수고 또 팀도 잘해요. 네, 팀도 이제 서부권 상위권에 있는 팀인데 앞으로 이제 뭐 창창한 미래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갑자기 터진 거죠. 죄송해요. 근데 멤피스가 서부권에 있어요? 동부권이 네, 아니라? 서부권이에요. 왜 그러지? NBA가 그렇더라고요. 멤피스 테네시 아닌가? 왜? 아,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면 안 그렇게 따지면 좀 많이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또 그런 거 다른 데도 있지 않나? 그렇게 동부 서부 아닌데 막 이렇게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네, 찾아보면 있을 몇 개 거예요. 있어요. 네,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완전 지역별로 못 나누는 게 그러면은 팀들이 너무 한쪽에 몰리거나 쏠리는 것 때문에 이제 적당히 좀 어느 지역들은 이렇게 그렇구나. 옮기고 막 그랬었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뭐 팀들이 연고지 옮긴 것도 있어가지고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잘하고 있는 팀. 맞아요. 잘하고 있고 이스트에서. 맞아요. 팀도 잘하고 있고 웨스트에서. 자모란트가 그랬는데 또 얼마 전에 이 자모란트 친구가 나이키랑 이제 시그니처 슈를 냈죠. 네, 자기 농구화를 내갖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궁금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이제 과연 나이키가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자모란트한테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페널티 아니면 대응을 할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전에 카이리 얼빙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저번 편에서도 원래 얘기하려다가 얘기 못한 그게 있었는데 카이리 얼빙도 원래 나이키 소속 농구 선수였는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나이키가 계약 해지를 했죠. 네, 뭐 때문에 정확히 이제 그게 됐죠? 나이키가 이제 카이리를 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죠? 결정 떠넘겼는데 저한테 넘기더라고요. 아니 어시스트지. 이건 어시스트야. 어시스트? 라이언 너가 분량 한번 가져가라. 저 지금 벤치 앉아야 돼가지고. 뭐라고? 벤치 앉아 있어야 돼가지고. 네,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그거죠. 트위터에 엔타이스메딕 관련 포스트를 올려가지고 좀 종교적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회적인 이슈가 큰 사건을 다룬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나이키가 맞아요. 계약을 자르지 않았을까? 잘랐죠. 네. 맞아요. 원래 그 전부터 카이리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전부터 카이리가 좀 사고 뭉치 느낌이죠. 나이키에서 약간 나이키래. 그 나이키도 그렇고 NBA에서도 되게 그런 걸 유명한 선수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 때는 백신 안 맞아서 또 이제 경기를 못 뛰면서도 자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자기만의 이제 소신을 지킨다면서 이제 돈은 받으면서 경기를 뛰지 않는. 해서 이제 많은 팬들이 분노를 좀 어느 정도 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구 평평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또 뭐 하나 있지 않았나요? 또 카이리 하면 떠오르는 경기 전에 초 피고 막 피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약간 특이한 행동들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약간 방금 라이언이 말해준 그 사건이 약간 쐐기를 박은 거죠.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그 미국 사회에서 그런 민감한 일이기 때문에 나이키도 바로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지했죠. 터미네이트했죠. 아예 터미네이트했죠. 네. 그래서 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제 나이키가 그렇게 확실하게 대응을 하는 스포츠 브랜드라는 거를 그 사건을 계기로 알려줬는데 과연 이 자모란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되게 아무리 미국이 총기를 허용한다고 해도 소지를 그래도 총기라는 건 되게 위험하고 그것도 되게 예민하고 되게 큰 문제잖아요.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래서 나이키는 어떻게 과연 대응할까 이 사건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이키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자모란트가 사과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SNS에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했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 푸는 방식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 다른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정말 스트레스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약간 너무 제 개인적인 생각 좀 너무 가볍게 사과하지 않았나?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이키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지지한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니까 자모란트의 사과를 지지한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더 뭘 할까 만약에. 왜냐하면은 지금 자모란트가 신발이 이제 곧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키가 막 과연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신발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것도 너무 손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죠. 저도 솔직히 말하면 폴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나이키가 강경하게 대응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지 않지만 여기서 강경하게 대응 안 하면은 그 전에 카이리한테 했던 것도 그렇고 좀 자기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그런 것들을 나이키가 되게 한 번 좀 다 무너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거기에 실망하는 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자 때 약간 이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럼 폴님은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거가 어떤 비주얼이지? 어떤 모습이죠? 약간 뭐 페널티를 더 문다든가 아니면은 계약 해지해야죠. 계약 바로 정말.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저는 계약을 해지시켜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고 저는 놀랍긴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근데 말한다 하면은 저 오히려 멋있다 할 것 같아. 나이키 소신 있네, 지조 있네. 왜냐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자기가 여태 나이키가 해왔던 거를 약간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유지하는 스탠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라이언이나 저는? 일단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경하게 대응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지금. 몇 살이지? 1년생인가? 네, 리그 들어온 지 한 3년 차인가? 01년생? 00인가 00인가? 그러면은 뭐 네, 돈치치가 99. 루카가 99예요? 네, 맞아요. 그 돈치치? 네. My favorite player. 네. 맞네. 알고 있죠, 저는. 심각하네. 돈치치 99 심각하네. 근데 그래서 더 놀랐죠, 사실. 네, 그쵸. 누구 들어왔는데 그냥 우리보다 3살 어리네. 그냥 어리죠. 나는 한 5살 많은 줄 알았어. 돈치치요? 네. 자모란트는 더 어리면 그래 한 20 초중반 되는 거네요. 20 초반이니까 나이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제일 큰 파시빌리티 같아요, 그게. 게다가 최근에 포인트 가드를 잘랐는데 또 다시 포인트 가드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걸 보면은
좀 답답해할 것 같기는 한데 나이키가. 네 나이키가 되게 신선한 퍼스펙티브인 것 같아요. 이 포지션 까지 본다는 그러니까 나이키 입장에서 그러면 좀 자리별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자리별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봤는데 뭐 다른 대중이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르브론, 코비, 듀란트 이렇게 셋이 있을 때는 뭐 큰 논란이 없었잖아요. 그 선수들은.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약간 좀 내리막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나이키가 카일이 자른 거는 뭐 롱텀으로는 잘한 선택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나이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적으로만 봤을 때 뭐 팀을 승리로 이끄는 거 다 빼고 그냥 농구 실력이랑 스타성은 지금 현역 NBA 선수들 중에서 카이리가 제일 현역 선수 중에서는 거의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스타성이랑 농구 실력 그냥 정말 뭐 드리블 슛 이런 거 다 저는 카이리가 제일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저도 그 부분은 되게 좀 아쉽고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농구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선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나이키 입장에서도 이런 선수를 내친 게 방금 말씀하신 건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큰 선수를 잃은 거예요. 포인트 가드 쪽에서. 정말 그렇게 포지션별로 봐도 나이키에서는 이제 카이리 말고 제가 알기로는 포인트 가드가 있나요? 그래서 자모란트 빼면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 선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크리스폴 조던 라인에. 그렇죠, 크리스폴. 근데 네. 크리스폴도 뭐 이제는 신발 안 나온 지 오래됐고. 네, 저 옛날에 크리스폴 신발 신었는데 고등학교 때. 네, 뭐 슈팅 가드에 뭐 폴 조지? 네, 그 정도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가 그때 카일이 자른 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자른다고? 그냥 나는 겁만 주고 이제 약간 이제 좀 잘 만질 수 있게 이제 나이키가 갑으로 올라설 수 있고 이제 카이리를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그런 위치에서 잘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이거 되게 전 개인적으로 쇼킹했다. 어땠어요, 카이리 잘린 거 보고? 저는 뭐 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한 선택이고, 근데 단기적인 선택으로 봤을 때는 뭐 폴님처럼 손해는 맞죠, 솔직히. 왜냐면은 카이리 계약이 작은 게 아니니까 신발도 8개? 시그니처로는 8번째가 나왔어야 되죠, 그쵸. 이번에. 그러니까 뭐 금전적으로 봤을 때 당장은 손해 봐도 멀리 봤을 때는 잘한 선택 같아요, 저는. 저는 카이리 누군지 알지? 카이리요. 카이리 또 제가 한때 좋아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해? 캐벌리어스에서 이제 뛰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무튼 근데 카이리가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자모란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카이리가 언급한 그런 엔타이세미티즘이 있는 발언이나 자모란트 어떻게 보면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모란트는 실수를 바로 인정을 했고 카이리는 의도적으로 올리고 실수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인정하는 데까지도 약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사실 농구를 떠나가지고 나이키가 스폰서를 하는 운동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선수들도 많았고, 그 와중에도 나이키는 안 넣은 선수들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카이리를 내려온 거는 그 스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밸류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정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카이리가 선을 넘은 거죠. 그 엔타이세미티즘으로 있어서. 그렇죠. 역사를 왜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나이키 입장에서는 이건 안 돼. 이건 우리가 아무리 널 봐주고 싶어도 이건 너무 아예 그냥 너무 선을 같다, 넘는 투머치다. 나이키도 참다 못해. 참다 못해. 거기서 막 그냥 너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냥 둘이 얘기하면서 생각났던 엄청난 애슬리트가 타이거 우즈였어요.
타이거 그쵸. 우즈가 정말로 사실 소셜리 이미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논란 많죠. 근데 골프 하면 타이거 우즈잖아요. 누가 어떻게 냅둬, 어떻게 다른 브랜드로 가게 냅둬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럼 또 차이가 뭘까? 카이리가 주는 영향이랑 카이리가 의도했던 그런 엔타이세미티즘에 대한 그런 포스트가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카이리도. 네. 맞아요. 저도 좋은 말 들어보니까 약간 되게 맞는 말 같아요. 약간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네. 너무 아쉽죠. 네. 근데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마이클 조던도 네. DUI 있지 않았어요? DUI 때문에 문제 있지 않았나?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음주운전 있지 않았었나요? 도박이 문제가 많았죠. 조던은.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음주운전은 네, 허재 아저씨. 이게 봐봐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그게 정말 선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뭔가 내가 잘못 봤나? 뭐 아무튼 뭐 정말 도박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 정말 한국같이 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바로 그냥 퇴출인데 뭐 어떤 브랜드든 서포트를 안 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애슬리트라는 그 명예에서 나오고 누리는 그런 거 있어서 막 범죄 아니면 look down upon 한 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서 스폰서하는 그런 뭐 신발 딜이나 다 끊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생각해 보면은 그 뭐 존님 말씀해주신 선수들이 이슈를 일으키는 것 중에 지금같이 엔타이세미티즘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슈를 일으켰던 사람은. 네. 처음이기도 하고 저는 아까 존이 말한 것 중에 또 공감하는 게 카이리가 제일 잘못한 거는 사과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카이리도 예를 들면 지금 자모란트처럼 바로 인정했으면은 저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확실히 나이키도 명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빨리 사과를 했으면은 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자기가 갑에 오를 수 있는 위치를 잡을 수 있었다. 아니요. 갑을 관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보다도 사과를 했으면은 나이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키도 이번에 참다 우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다 이거는 도저히 뭐 사회적으로 봐서든 어떻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하고 자른 건데 만약에 카이리가 그래도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었으면은 나이키도 그래 카이리가 이렇게 처음에 자기 인정하고 바로 사과했으니까 이번에도 좀 어떻게 뭐 자숙할 시간 주고 하면서 자르는 자르는 것까지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갑을은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나이키도 충분히 안 자르는 옵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방금 존이 말해준 것처럼 이제 자모란트는 그래도 바로 사과를 어찌됐든 하긴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키가 뭐 이렇게 자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가 있죠. 나이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갓 계약한 선수인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에 멤피스 차원에서도 모란트한테 2경기 출전 정지를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옳은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적은 처벌이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해요.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무리 사과를 바로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했어도 잘못은 한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면은 세컨 찬스를 받고 뭐 이렇게 기회를 받지만 그래도 이 지금 잘못에 대해서는 2경기로 만약에 징계가 끝난다? 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뭔가 2경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구단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주겠죠.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란트가. 네, 제 생각에는 분명 구단 자체에서도 이제 아마 그런 정신과 치료 이런 것도 해줄 것 같고,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케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자기 선수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또 그냥 선수가 아니고 슈퍼스타니까, 간판 선수니까. 자모란트 없으면은 팀 안 돌아. 없죠. 멤피스 리빌딩 해야죠. 네, 그래서 자모란트 이슈 요즘 또 제가 저기 미국에 제 현지 특파원이 있어요. 네, 저희 from down 모르셨겠지만 from downtown의 현지 특파원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저께 그분이랑 밤 12시,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래서 들은 걸로는 이제 또 사람들이 되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자모란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자모란트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총기 이슈나 이런 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약간 갱 문화가 활성이 돼 있잖아요. 미국이 그런 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특정한 지역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이 지역은 조심해야 되고 되게 갱들이 많고 그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인플루언스 받으면서 이제 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듣는 바로는 자모란트는 어렸을 때부터 사립학교를 계속 나왔대요. 하고 사립학교에 나오면서도 그 위치도, 그러니까 자모란트는 그런 갱들이나 이런 거에 연루되지 않았었대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척을 한다, 자모란트가. 그래서 더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NBA에 되게 대표적인 선수도 있잖아요. 존 월이나 데마르 드로잔 이런 친구들은 약간 어렸을 때부터 좀 빡센, 소위 말하는 빡센 데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좀 주변 친구들 되게 빡세 막. 제가 알기로는 NBA 선수들이 존 월이랑 드로잔은 안 건들걸요? 네, 그렇죠. 건들면은 총 들고 찾아온대요. 그런 썰이 있어요. 친구들이 총 들고 찾아온대요. 조언이 하나 또 있는데 릴러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릴러드 보면은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면은 전혀 그런 이슈 안 일으키고 살잖아요. 릴러도 마찬가지, 드로잔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런데 자모란트는 이제 약간 이런 사고를 또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약간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제 알람이 이제 28분 됐다고 찍는지 28분 되면은 저 카메라 한번 끊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그러면은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시작. 네, 카메라 다시 켜고 왔어요. 네, 이게 팟캐스트의 묘미죠. 하고 아마추어 같은 티를 내는 우리들의 묘미죠. 네, 다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차츰 나아지겠죠. 네. 그럼요. 나아져야죠. 재밌어요 그래도. 네, 네, 다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뭔 얘기하고 있었죠? 흐름 찾아야죠. 자모란트랑 이제 카이리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를 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그래요? 할 얘기가 더 있었나요? 마무리 지었어요? 마무리로 가야지 않을까요? 가야죠. 왜냐면은 또 집에 가고 싶은 것 같은데.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일하고 왔잖아요 오늘. 저도 일하고 왔죠. 네, 저희가 지금 퇴근하고 처음이죠. 촬영은 퇴근하고 찍는 건 처음인데 쉽지 않네요. 아까 전도 저 보자마자 아프냐고 어디. 맞아요. 진짜 피곤해 보였어요. 다크서클 막 내려와가지고. 네, 이게 먹고 살기 힘드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희 원해서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래서 자모란트랑 이제 나이키, 카일이랑 나이키 얘기도 했었는데,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아, 뭐 나 할 얘기 있나요? 아, 왜냐면 좀 뭔가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아까 네. 아까 라이언님께서 이제 폴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모란트 그 얘기하고 싶다 우리 그 후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후드 맞아요 사실 후드 맞고 약간 조금 그런 후드 입고 왔어? 그런 지역에서 온 친구들 그러니까 존 월레스나 맞아. 데로젠 같은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이슈가 없었고 근데 이제 자모란트 같은 경우는 되게 사립학교나 되게 어떻게 보면 well-raised 커뮤니티에서 계속 컸는데 왜 그럴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이머 좀 설정할게요. 네. 맞아요. 정확했어요. 맞아. 제 해외 특파원. 특파원. 네. 혹시 특파원 그 이니셜이라도 얘기. 이니셜. 네. 아니 뭐 첫 번째 레터. 이니셜 얘기해 드릴게요. SJ거든요. SJ.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한국 돌아오면은 제가 게스트로 초대해서 그때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J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SJ 이거 듣고 계신 거죠? SJ 팬이에요. 팬. 지금 오케이. 넘버원 팬이에요. 모니터링을 저보다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신해서. 네. 되게 궁금하네. 네, 피드백도 열심히 해주고, 네, SJ 지금 저희 팬인데 이제 그 SJ의 말로는 이제 그런 반응들이 미국에서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 어떻게 뭐 후드? 뭐 제가 잘은 모르죠. 어쨌든 후드 출신도 아니면서 뭐 후드 출신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후드 출신도 아니면서 되게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뭐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도 지금 해외 특파원에 따르면은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이 사건은 지금 ongoing한 사건이죠. 이제 막 터진 거여서. 그리고 이번에 First Take에서 First Take이라면은 미국에 있는 그 스포츠 토크쇼. 네네네. 네. 거기서 했던 얘기를 봤는데 진짜 인상 깊었어요 저는. 왜냐면은 이제 진짜로.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친구들 이제 그런 흑인 문화 뭐 예를 들면은 호미 문화라고 하죠 흔히. 호미스. 네. 네. 이제 우리도 호미스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왜? 호미스 맞아 아니야? 이제 후드에서 자라온 친구들끼리 다 커서 한 명이 성공을 하면은 그 한 명이 이제 돈 다 빌려주고 먹여 살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냥 주는. 맞아요. 그 약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한때 잘 나가던 슈퍼스타들이 다 그 많은 자기 호미들을 챙기느라. 그래서 이제 그런 한 선수가 한 사람이 그 그룹의 우두머리로 올라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그러면은 이제 주변에서 더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너 우리를 위해서 돈을 쓸 거면은 너 처신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나. 옆 주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왜냐면 혼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돈을 많이 벌면은 근데 살짝 뭐 주변 약간 홈이에요? 아니죠. 아니 오늘 되게 화난 줄 알았어. 되게 화난 게 아니고. 야 너 지금 데시벨 올라갔다 많이. 라이언 약간 감정이입했어. 주변에서 이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자모란트 빅 팬인 것 같은데. 아쉽죠 솔직히. 네 맞아요. 근데 그 호미 문화는 저도 들어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위해서 뭐 챙겨주고 이렇게 자기 돈을 쓰면서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건 좋지만 좀 과하다 싶은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다 챙겨주는 거고 그 호미들은 그런 걸 당연히 익스펙트하면서 정말 뭐 놀고 먹고만 한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안 챙겨주면은 얘가 배신했다. 얘가 뭐냐 죽일 놈이고. 그래서 그런 문화는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아마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럼 주변에 말 그대로 주변에 약간 충신이 필요하다. 그쵸.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희는 라이언한테 그런 존재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 짧았는데? 오케이. 네, 그래서 뭐 아쉽게 자모란트가 지금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슈퍼스타니까 잘 어떻게 마무리돼서 네,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한번 지켜봐야죠. 네, 뭐 NBA 자체에서도 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 뭐 팀도 뭐 꾸준하게 아까 말씀 준 대로 뭐 더 케어도 해줄 거고, 페널티를 줄 거면 줄 거고, 나이키 입장에서도 뭐 더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뭐 이쯤에서 뭐 다 했나요? 네, 다 했습니다. 자모란트 얘기 끝? 카이리도 끝? 뭐 카이리 얘기 그때 막 준비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존. 카이리 얘기요. 카이리 얘기 근데 약간 오늘 주제가 약간 카이리랑 자모란트가 섞이면서 약간 조금 아니 카이리 얘기 있으면 해도 돼요. 아니요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우리 오늘 대본 없거든. 아, 그때는 이제 편하게 가. 그때는 이제 되게 카이리만 얘기했었으니까 카이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는 막 농구 이슈에 대해서 잘 몰랐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루기로 했었을 때 그냥 카이리 얘기를 그 나이키 건에서 나온 그 뭐냐 해지된 일이 작년 12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 건지 오케이 지금 전에 눈빛 봤어. 도와달라고 넘어가달라고 오케이. 그렇죠. 네, 그럼 카이리 얘기는 나중에 더 하고. 카이리 얘기 그만해도 돼요. 카이리 멋있잖아. 멋있죠. 네, 그러면은 이쯤에서 네 이번 화 농구 얘기는 마무리하고 저희 저번 주에 예고했던 풋볼, 사커, 예스. 네 축구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라고요? 감독이? 위리겐 맞나요? 위리겐. 네, 맞습니다. 위리겐 자신 있게. 클린스만입니다. 네. 네,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감독이죠.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녹음 촬영하는 일자가 3월 7일인데 네, 3월 7일 내일 화요일. 입국하세요. 아 맞아 들었어요. 네, 내일 입국하시고 3월 12일에 첫 경기 K리그 경기를 바로 보러 간다. 참관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하고 우루과이랑 이제 첫 평가전이 있죠. 네, 24일인가요? 이거는 준비했네. 이거 바로 어디서 하죠? 그건 모릅니다. 울산? 맞습니다. 오케이. 울산 경기장에서 공부하셨네요. 아니 저는 이거 열심히 알고 있었죠. 기본이죠. 그렇죠. 아무튼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감독 선임.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라이언이 뭔가 왜냐면 라이언 지금 얘기 안 하면 그렇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까먹고 지금 안 하면 아마 우리가 다 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할 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분량 챙겨주잖아. 맞아. 고마워요. 아무래도 제일 큰 문제는 뭐 이번 마이클 밀러 네, 기술위원장, KFA 기술위원장. 네, 맞아요. 아니 기술 강화위원장 그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건 찾아볼게요. 한번 아, 얘기해봐야 네네. 돼. 왜냐면 어쨌든 그분께서 이번에 감독 선임권에 관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가관이던데요 이거. 네 밀러 위원장은 정확한 이제 직책은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이 아니고 아니네. 전력 강화위원장. 네. 하고 강화위원들이 이제 몇 명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화위원들이랑 같이 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그 같이 뽑는 그 강화위원들의 의견을 거의 안 들었대요. 그냥 이거죠. 클린스만? 네. 클린스만을 뽑았으니까 어때? 괜찮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거의. 그 강화위원들 몇 명의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은 네, 이제 그래서 그것도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인터뷰 기자회견 보니까 뭐 왜 클린스만을 선임했냐 하니까 한국을 좋아하고 인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전략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어이가 없어. 네 맞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보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뉴스 영상들을 찾아봤었는데 뭐 들어보니까 원래 KFA 쪽에 독일 통역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께서 어디 뭐 가셨대요 기자회견 도중에. 가셨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다른 데로 뭔 소리야?
뭐 어디를 뭐 가셨는지. 아 원래 통역하는 분이 안 계셨다. 네네네. 그날. 그래서 영어 통역가가 계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회견 밀러님 기자회견에서 밀러님은 영어를 쓰셨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영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네네. 원래는 독일 분이니까 독일어 더 편한데 통역사가 영어 통역사밖에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했다. 좀 독일어보다 좀 이제 당연히 자기 모국어보다 못하는. 그래서 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네네네.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저도 들었거든요. 그걸 저도 그 하이라이트 보고 영상 보는데 말을 좀 답답하게 하긴 했어요. 하고 저는 뭐 말도 당연히 그렇지만 내용도 그렇지만 태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거의 약간 누웠어. 막 약간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우리도 다리 꼬면서 하긴 하지만 할까요? 돼야죠. 저 여태 꼬긴 했는데. 네 그래서 뭔가 태도부터 좀 뭔가 개인적으로 좀 약간 배짱이 느낌이었어요. 네 하고 말씀해준 대로 내용이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동문서답이죠.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이상한 말만 하고 축구 감독을 선임했는데 축구 얘기를 안 하고 인성 얘기만 하고 뭐 한국을 좋아한다. 한국에 사는 걸 좋아한다. 뭐 그것도 한국 있었어요. 강남 스타일. 저것도 있고 뭐 선수 때 한국전에서 골 넣었다. 아 맞아. 뭔 상관이죠? 그렇게 따지면 뭐 이번에 백승호는 브라질전에서 골 넣었으니까 브라질 감독 해야 되나요? 네,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였던 거죠. 일단 처음에 이 감독님을 뽑았을 때부터 사람들이 감독으로서 역량이 안 좋다는 걸 모두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제 최소한 그 이제 밀러님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아요. 커버를 쳐주고 뭔가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궁금증을. 적어도 약간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는 그런 것들을 심어줬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벤투 때도 똑같았어요. 벤투 뽑았을 때도 벤투가 누구냐 막 중국 리그에서 망한 감독 막 처음에 이런 소리도 있었고 막 안 좋았는데 그래도 그땐 김판고님이었을 거예요. 네, 판고님이 그때는 그래도 확실한 비전을 얘기해줬죠. 왜 뽑았고 확실한 이유. 우리랑 뭐 축구 그 스타일 우리가 추구하는 거랑 맞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한번 그냥 지켜보자라는 그 당시 여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자도 그렇고 기자님들도 그렇고 이제 여론이 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4년 전에는 궁금증 해소가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궁금증이 쌓였죠. 4년 전에는 지켜보자였죠. 그래 오케이 지켜보자.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누구를 뽑든 말이 나올 건데 어떻게든 커버를 쳐도 사실 커버가 안 쳐지거든요. 모자랄 판에. 그래서 저는 사실 생각했던 게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크린스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걸 보면서 오씨 이게 뭐지? 약간 저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쫄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돌려 지금 오고 있다. 내일 안 들어오는 거 지금 탔어? 탔어. 진짜? 오고 있어 지금. 어디서 오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해외 특파원 없어요? 해외 특파원? 네. 근데 그분이 또 웃긴 게 미국에 살아요. 네 맞아요. 집이 미국에 있어요. 맞아요, 들었어요. 아들이 지금 이미 미국 국가대표 U20 진짜? 골키퍼예요. 골키퍼. 그래서 크린스만이 사실 그냥 되게 말이 많죠, 애초부터. 근데 독일 분이죠, 근데. 네, 독일 분이고,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럽다. 네. 우리 아마 폴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독일에 있을 때 클럽 팀을 운영하는데 막 미국 왔다 하고 맞아요. 그랬던 또 룰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에서도 그것도 되게 예민하게 봤다고 들었어요. 약간 무조건 한국에 살아야 된다. 한국에 살아야 되는 것도 있고 휴가 기간 당연히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만 나갈 수 있도록 계약서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이제 밀러님도 독일인이고, 그렇죠, 맞아요. 이 새로운 이제 클린스만 감독님도 독일 분이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어서 뽑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충분히. 그래서 뭐 쉽지 않아요. 네.
라인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회견을 떠나가지고 뭐 물론 크린스만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공부를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약간 개인 약간 이 상황이 역전됐어. 지난주랑 완전 바뀌었어. 첫 1, 2화랑 다르게 약간 조한이 오늘 좀 약간 기세 등등해. 오늘 어깨가 좀 폈고 라이언 되게 뭔가 오늘 여기 작아 보여. 개표. 자신 있게. 네. 저는 일단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뉴스랑 영상들 찾아봤는데 일단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뭐 최근 3년간의 경력 단절 그리고 어디 뭐 구단에서 일했을 때 SNS로 갑자기 사퇴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걸 이슈로 꼽더라고요. 그게 맞아. 어느 구단에 감독으로 갔는데 이제 한두 달 만에 이제 구단이랑 마찰이 있어갖고 사임을 해버렸죠. 네, 맞아요. 막 1,000억 투자 받아서 선수들 막 영입하고 했다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10주 안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책임감이 없는 모습과 경력 단절이 제일 크지 않았나. 사람들이 우려로 뽑는 게. 저는 일단 제가 제일 뭔가 우려스럽다고 느꼈던 거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예전에 이제 독일 대표팀 감독 했을 때도 그렇고 독일 대표팀 감독이었죠? 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했었고 월드컵 3등 했을 때. 네,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독일 대표팀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감독님은 전술이 없었대요. 네, 이 감독님은 전술이 없었고 그 당시 수석 코치였던 이제 전 독일 감독님 이름 뭐죠? 레브 감독님이죠. 네, 레브 감독님 그 약간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 뭘로 약간 유명해요. 그분은 그 짤로 유명해요. 당연히 실력도 엄청 대단했고 뭐 월드컵 우승도 시켰지만 이제 뭐 웃긴 짤로도 유명한데 지금 그분이 결국 전술 관련된 건 다 했고 이제 이 클리스만 감독님은 약간 오직 파이팅. 그래, 애들 사기를 올려주고 항상 파이팅만 요구하는 정작 뭘 하라는지는 선수들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일화도 있었대요.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야 됐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했다고. 그래서 아무런 그 전술적인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되게 염려스럽죠. 우려스럽고. 네. 존님은 저는 축구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까지는 아닌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예민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어떤 사람이 왔어도 욕을 먹었을 거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뮬러한테 약간 그런 말 들었어요. 약간 어떤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파이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뮬러인 자리가. 그런데 그 자리는 외국인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박항서 감독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무조건 한국인이 해야 된다. 이거는 강하게 얘기했죠. 좀. 강하게 얘기했었고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막 그걸 동의한다 안 동의한다 막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글쎄 그때 가서는 또 한국 사람 왜 우리는 외국인 안 쓰고 내국인을 쓰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18년도에 신태용 감독님 물론 그 트릭으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좋으면서도 안 좋은 그냥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감독을 고용하는 거에 있어서 또 말이 많았으니까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아까 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벤투랑도 비슷했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사실 안타까운 만큼. 그렇죠. 이미 뭐 주사위는 굴려졌고 이미 맞아요. 여기서 이제 뭐 계약했는데 뭐 물을 수도 없는 거니까. 맞아요.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또 팬의 입장으로서. 맞아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적인 부분도 뭐 없다고 정말로 사실 우리 그 미디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ESPN 뭐 비처 리포트 다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리뷰가 되게 안 좋고 일단은 막 독일 막 네티즌들이 들었어요. 봤어. 왜?
막았다고. 수고했다. 한국 수고했다. 네. 너희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말이 되게 많았는데 전 또 그 생각했어요. 약간 우리도 그러면 좋은 수석 코치를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트릭을 한 번 더. 트릭. 그러면은 수석 코치 추천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없는데 지금 수석 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코치진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차두리? 네. 자두리는 근데 뭐 수석 코치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차두리님은 이제 독일에 오래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그래 독일인이니까 소니랑은 그래도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하겠다라는 뭐 그런 말. 소니한테 잘해주겠다. 딱 그 장막 댓글 보면 장점 그거 하나 끝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막 그러긴 해요. 근데 뭐 보니까 에이스 킬러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에이스 킬러요? 에이스 킬러? 감독님이? 네, 뭐 그래서 뭐 어디서 봤는데 뭐 손흥민이랑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에이스 길들이기 같은 건가?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에이스 킬러는 좀 그런데?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 뭐지?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감독이 한 팀의 그 위너 로스의 퍼워리를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감독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사실 선수단이 좋지 않으면은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감독을 써도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큰 위닝에 있어서는 정말 더 할 수 있겠지만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슈퍼스타가 엄청 많았어요. 소니가 막 10명이야. 김민재가 10명이고. 뭐 브라질 같은 팀을? 브라질 같은 팀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클린스만을 데려왔어. 그러면 우리가 클린스만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되게 뭐라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러면 저는 한 몇 % 되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의 역량이 승리에 미치는. 저는 그냥 막 던지는 그냥 편하게. 30-40%? 30-40%? 네. 그러니까 50이 안 된다는 50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죠. 만약에 소니가 없었고 김민재가 없었다 하면은 민자이. 저는 좋죠. 진짜로 약간 누구든 데려와라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럼 되게 좋은 뭔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항상 감독을 탓하다가 나중에 막 경질 이렇게 말하다가 하니까 그러면 라이언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그리고 또 축구에만 맞아. 네. 감독의 역량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박항서 감독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베트남인가? 그렇죠. 맞아요. 네. 딱 박항서 감독님이 생각나면서 그래도 영향이 좀 크지 않나?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스퍼즈의 그렉 포포비치 감독. 그렇죠. 똑같은 상태. 명장들을 보면은 그래도 근데 지금 못 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게 지금 따지면. 못 하는데 포포비치는. 그래도 그 명장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제 한 40%에서 선수 한두 명 정도가 받쳐주면은 그게 이제 한 60%까지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결국 약간 조언이 한 얘기랑 약간 비슷한 얘기네요. 비슷한 결국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포포비치를 얘기를 했으니까 포포비치 같은 경우는 명장이죠. 네, 누구나 아는 명장이고 인정하는 명장이지만 그래서 왕조를 만들었었고 뭐 팀 덩컨이나 토니 파커 뭐 지너빌리 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슈퍼스타들과 함께 있을 때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뭐 없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결국 지금은 리빌딩을 하면서 좀 이제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감독이 슈퍼스타를 데리고 있을 때 시너지가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다. 아니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2016년 파이널에 타이런 루 같은 감독만 봐도 사실 그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타이런 루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다. 카이리하고 르브론이 있는데 무슨 감독이냐. 르브론이 사실 감독이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 그 루 감독은 재평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클리퍼스 지금 네네. 저도 그 당시에는 맞아. 지금 루 감독은 하는 게 진짜 없다. 그 사람은 뭐 누구를 누구를 데려다 놔도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둔다. 왜냐면 카이리도 있고 르브론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감독이었는데 지금 클리퍼스에서 하는 거 보면은 명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공감하지만 감독의 역량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다는 게
그러니까 슈퍼스타 없이 감독이 좋으면은 막 1등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독이 좋으면 어느 정도 중상위권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독의 힘으로만으로도. 네.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박항서 감독님 얘기를 했지만 해서 말을 하지만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이끌기 전에는 베트남이 정말 뭐 피파 랭킹 100위권 밖의 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0위 안으로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1등인 팀이 됐잖아요.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맥스 탑을 찍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의 힘으로도. 네. 네, 이제 또 카메라 끌 때가 와갖고, 네, 이 얘기만 마무리 후딱 할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항서 감독님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탑을 찍을 수 있지만 한계는 있다 분명. 슈퍼스타가 없이. 네. 그래서 저는 50%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감독이 이제 선수들의 포텐셜을 좀 깨워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한번 멈추고 갈까요? 네. 네.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얘기해봐요. 네, 지금 저는 네, 뭐 나 이거 다시 할게. 네. 우리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한 반 이상은 그래도 일단 기여를 한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슈퍼스타가 모여 있어도 저는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100% 못 끌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그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 그 팀 예전에 봤어도 뭐 카일리, 르브론, 러브 이런 좋은 선수들이 있어서 좋은 성적을 냈겠지만 좋은 감독이 없었으면은 100%를 못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별로인 감독이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그 성적은 냈겠죠. 워낙 선수들이 기본을 하는 선수들이니까. 근데 그 이상은 힘들다. 왜냐면 결국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융화를 잘 시켜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데 그 다듬는 작업 그런 거 하나하나부터 해서 다 그거는 매니저의 역할인데 네, 저는 좀 그래도 되게 중요하다. 네. 선수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독이. 확실히 선수들이 감독을 믿어야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1년도 마이애미 히트만 봐도 르브론이랑 보시가 마이애미 넘어갔을 때 왜냐면 초반에는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잘했는데 잘 안 맞았죠. 그렇죠. 합이 잘 안 맞았죠. 근데 이제 뭐 스포르스트라 감독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선수들의 역할도 있었겠지만 스포르스트라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감독님은 그 치어리더랑 그 당시 사귀지 않았나요? TMI예요? 제가 알기로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감독 얘기 나서 그런데 그 감독님 되게 대단하죠. 왜냐면 비디오 맞아요. 비디오 쪽에서 이제 분석가를 시작해서 감독까지 갔으니까 또 아시아계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시아계인데 이제 그렇게 대단하신 분. 네. 네 어쨌든 존님이 되게 좋은 질문 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감독 중요하죠. 네. 왜냐면 사실 지금 여태 보면은 뭐 사실 뭐 이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전성기에 와 있나라고 말하면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당연히 소니가 지금 소니만큼 월드 클래스 뭐 김민재만큼 또 월드 클래스인 수비수는 정말 거의 처음이고 앞으로도 지금 계속 나오고 해외파가 계속 많이 생기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해가지고 예전에 있었을 때에 뭐 정말 뭐 슈틸리케나 다른 감독이 있었을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러면은 좋은 선수들이 없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네. 방금 그 슈틸리케 감독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네. 이번에 인터뷰한 거 봤어요? 그 클리스만한테 조언해 준 거요? 조언해주면서 이제 그 독일 쪽이랑 이제 독일에서 인터뷰한 게 있는데 네 저는 그거 듣고도 말이 많아요. 근데 예전에 슈틸리케가 저는 못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슈틸리케가
한국을 떠나고 나서 되게 안 그쵸. 좋아했었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저 그건 잘 몰라가지고 슈틸리케랑 슈틸리케는 잘린 거죠. 잘린 거예요? 못해서. 월드컵에 가기 전에 잘리고 그때 이제 전북 FC를 담당하고 있었던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 감독 감독님 되게 오래 하신 엄청 오래 감독님인데 하신 감독님. 하고 중국 가신 분인데 중국 프로팀으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거의 전북의 전설이에요. 그 사람은. 전북을 정말 우승을 많이 이끈 감독이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 지금 그분 얼굴이 지금 여기 있어요 앞에. 그분 얼굴이 있는데 이름이 뭐지? 자꾸 김상식 감독님 생각나. 지금 감독님 그런 말고 지금 왜 기억이 안 나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네. 그분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슈틸리케 대타로 이렇게 이어서 월드컵 2014년도에 감독을 하셨었나? 그때 딱 그 월드컵 전까지만 맡으신다. 예선까지만 네. 올리시고 이미 그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맞아. 자기는 월드컵은 안 가. 아니요, 그러니까 슈틸리케는 끊겼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슈틸리케는 원래 월드컵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고심해서 뽑은 감독이었고 심지어 그때 아시안컵 준우승도 하고 기억나. 슈틸리케가 15년도에 그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신태용 감독님이 18년도에 감독이셨거든요. 맞아요, 월드컵.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18년도? 왜냐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아요. 14년도가 홍명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슈틸리케 감독님이 2015년도 아시안컵을 정말로 맞아. 잘하셨었어요. 또 호주에서 있었던. 준우승까지 했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와 슈틸리케 맞아. 미쳤다 막 이랬었어요. 하고 그때 엄청 초반에 안 지다가 하고 벤투 전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장기 국가대표 감독이었어요. 맞아요. 슈틸리케가? 네,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제 막 패했죠. 막 레바논한테 졌나? 뭐 계속 맞아요. 시리아한테 졌나? 2대1로 졌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막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러다 월드컵 못 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맞아. 그러면서 하다가 잘렸죠. 맞아요. 그리고 좀 헷갈리네. 누가 누구였는지. 소방수로 이제 그 전북 감독님 그 당시 최강희 감독님. 최강희 감독님. 그렇죠. 근데 최강희 감독님. 감독님 생각났어요. 생각나는데 최강희 감독님이 2014년도 전까지 이끄시고 홍명보한테 넘겨진 거 아니었나요? 그런가? 그리고 슈틸리케가 끝나고 신태용 감독님이 들어온 아예 것 그냥 같아요. 맞아. 그래서 18년도에 감독님이셨던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기억한 게 최강희 감독님은 최강희 감독님. 예선만 자기가 맡겠다. 맞아. 그리고 예선을 정말 턱걸이로 넘겼어요. 맞아요. 정말 겨우겨우 근데 넘겼어요. 대단한 거였어.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급하게 그냥 진짜 소방수처럼 와갖고 프로팀 감독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잘했고 슈틸리케는 그 당시에 잘리고 맞아요. 그 한국 떠나고 나서 되게 안 좋은 막 코멘트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대해서. 그 이후로 중국 리그를 갔잖아요. 그죠? 맞아. 중국리 가서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그러다가 좀 잠잠하다가 또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논란이에요. 요즘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박항서 감독님은 그걸 듣고 어떻게 전 국가대표 감독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엄청 약간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너무 심한 말을 했다. 아니 그 슈틸리케. 슈틸리케님은 대충 뭔 얘기를 했냐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한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일상생활에서도 좀 긴장돼 있고 약간 사람들 뭐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근데 비슷한 말 했었어요. 그래서 수비 이런 거는 되게 좋다. 조직력은 좋지만 공격에서는 창의성이 부족하다. 맞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축구 쪽에서 그게 축구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 뭐 되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 입장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은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선수다. 좋은 선수고 되게 프렌들리하다. 그래서 감독한테도 되게 친근하게 잘 다가오고 되게 좋은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도 했어요. 좋은 얘기도 했고 이제 사람들이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슈틸리케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맞는 말 했다. 뭔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 뭐 지가 뭔데 뭐냐 갑자기 축구 물어봤는데 왜 분단 국가 얘기 꺼내면서 그런 걸 하냐 하는 반응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뭐 틀린 말 했다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네.
저도 그거 전체- 살짝 봤는데 저도 폴님이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저도 전체적으로 그 내용 봤을 때, 뭐 그렇게 막 슈틸리케가 뭐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거고 정말 솔직한 의견을 말했다. 거기서 그 얘기도 있었어. 통역사를 잘 뽑아야 된다. 그 클린스만한테 조언할 때. 왜냐면 그걸 그 통역사가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번역해서 사람한테 알리는 게 그게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자기 표현하는 데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꼭 좋은 통역사를 가져라 했고 오늘 안 그래도 KFA에서 지금 통역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세요. 그 영어 쪽이더라고요. 영어 쪽? 네, 영어 쪽이었어요. 쪽이 아니에요? 아니 영어 쪽이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 올라왔어요. 네. 저도 한번 전해 보겠습니다. 투잡 뛰려고. 아니 네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는 말 했다. 뭐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저도 공격에서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거 보고 한번 볼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님에 대한 뭐 기대하는 점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혹시? 기대하는 점? 기대하는 점. 사실 클린스만 감독님은 선수로 봤었을 때는 정말 영웅이거든요. 들었어요. 훌륭한 선수였다고. 훌륭한 그쵸. 선수이고. 엄청 커리어가 좋죠. 근데 이제 사실 훌륭한 선수라 해가지고 모두가 훌륭한 감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뽑아왔으니까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거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린스만이 또 유명한 게 뭐냐면은 미국 축구 대표팀을 맡았을 때 3년 반 동안 했는데 그 선수단을 약간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을 넣어가지고 그런 논란들이 많았어요. 파격발탁. 그래서 그런 일이 조금, 당연히 새로운 인재들을 뽑는 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 글쎄요 정말 선수 뽑는 거로 그것도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뽑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 어떤 감독이든 항상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로운 선수 뽑으라 해놓고 막상 뽑으면 왜 뽑냐? 뭐 하는 거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K리그는 인기가 없다. 뭐 맞는 말이죠. 네. 소수의 예외를 빼면 국내 리그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한국의 클럽은 독일처럼 회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이니셔티브로 시작됐다. 맞아요. 여기 뭐 맞는 말이죠. 하고 아시아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싶어 한다. 네, 해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슈틸리케가 근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 잘한 것도 아닌데 뭐라 그치 하는 건가? 약간 좀 오지랖 넓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조언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단국가 얘기를 꺼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되죠. 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되게 큰 이슈인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말 그대로 이 지금 새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 몇 년 동안 이 축구계에서 좀 떨어져 있던 분인데, 맞아요. 네,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네임밸류는 엄청 큰 사람이니까 담당했던 뭐 독일 국가대표팀 뭐 약간 잊혀졌었죠. 그렇죠. 근데 너무 뜬금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데려오니까. 그래서 진짜 걱정과 기대?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희망이 있나요? 희망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저는 선수단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로 소니의 마지막 월드컵 도전일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그쵸. 생각하죠. 마지막 그리고 잘하면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킹민재 이제 지금 여러 팀들이 로보콜을 하고 있는데 김민재는 너무 기대가 되는 우리 친구이기도 하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에랑 뒤랑 이렇게 봐주는 두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 새로 나오는 선수들 너무 많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 팬으로서 너무 기대가 돼요. 그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요. 이번에 조규성도 새로운 스타로 맞아요. 떠올랐고 맞아요.
요즘 이재성도 잘하더라고요. 그쵸. 지금 씹어 먹고 있죠. 네, 재성이 형도 요즘 장난 아니에요. 하고 민재, 김민재는 진짜 맨유 갔으면 좋겠네요. 정말 개인적으로. 어디든 진짜 잘하더라고요, 김민재는. 와, 우리랑 동갑인데. 기대가 많이 돼요. 네. 하고 확실히 월드컵 이후라 그런지 K리그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최근에 그 개막전도 신기록 역대 10만 명 역대 최다. 와, 전 10만 명. 10만 명이 넘었어요. 또 왜냐하면 이번에 전북이랑 한 거죠, 울산이랑. 울산 이제 그 리턴 매치죠. 리턴 매치 겸 그 일본 선수가 이번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BCG. 맞아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온데? 네, 어쨌든 그 이제 그 선수가 나가노. 원래 나가노 아니고. 나간 아닌가요? 원래 그 오랜만에 찾아봐요. 지금 치면 나오고요. 그 전북 선수 울산에서 전북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울산에서 전북으로 이적하는 그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나 봐요. 울산의 홍명보 감독님이 좀 엄청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어요. 뭐 자기가 아는 일본 선수 중에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논란이 커졌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뭔가 뜨거웠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개막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뭔가 황의조도 이제 K리그 리턴하면서 확실히 뭐가 이슈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뭔가 팬들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아마노. 네, 어쨌든 그 선수도 했는데 이번 울산이 이겼죠. 그 개막전은. 네. 그래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눈치인데요, 라이언.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라이언 막 북구 부정하는데 막. 잘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클리스만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신가요? 피곤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얘기하면 또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되죠. 아니 지금 저는 집에 가서 닭가슴살 구워야 돼서 이래. 지금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만반 멘탈리티 해야 된다고. 맞아. 저는 새벽 저는 하루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난대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헬스장으로 출근을 해요. 출근한 다음에 8시까지 운동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제가 6시에 열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가는 거고 그냥 딱 2시간만 하고 출근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그럼 이제 한 보통 잠을 10시에 자죠? 11시? 11시 반 12시쯤 네. 늦으면 그렇게 자고 근데 이제 지금 10시 반 넘었어요. 네, 큰일 났죠. 네. 취침 시간이죠 이제. 집 가면 11시 반, 씻고 하면 12시 넘고 또 닭가슴살을 구워야 돼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좀 지금 오늘 약간 오늘 좀 다름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존이 좀 조급해 보인다. 시작부터 좀 되게 조급해 보였다 하면은 그것 때문일 거예요. 가슴살 생각 때문에. 네, 그래서 존은 그렇게 아침 운동하고 출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체력이 안 좋네요, 운동하는데 전. 그렇죠. 다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주제는 충분히 다룬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라이언 다른 종목 얘기하니까 많이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러면서 또 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래도 뭐 많이 찾아봤어요, 저도. 네, 맞아요. 뭐 아까 몇 개 있었는데 약간 포인트들. 저도 몰랐던 거 많이 들었어요. 깜짝 놀랐던 포인트들 몇 개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처음 뭐 아마 1부, 2부로 나눠서 또 올라갈 것 같고 이번에 에피소드 3는 그래서 1부에는 이제 농구 얘기, 자모란트, 카이리 어빙 조금 얘기했고 이제 나이키가 어떻게 자모란트에 대해 이제 대응할까를 얘기해봤고 두 번째 이제 2부에서 다뤘던 거는 이제 클리스만 감독님 새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오셔서 이제 왜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네.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고 또 밀러 위원장님 얘기 많이 했네요 오늘.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밀러 얘기도 하고 슈틸리케 감독님 얘기도 하고 되게 축구 많이 얘기했네요 오늘. 되게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축구도 많이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표정 펴요. 말 방금 욕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전혀. 축구를 또 한다.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아니 너 축구 아니어도 축구에는 from downtown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앞으로 뭐 축구 할 일 있으면은 슛 차고 나서 from downtown 넣죠. 어디서 차면 될까요? 그 집에 가서 차지. 혼자 있을 때. 근데 꼭 축구가 아니어도 뭐 다른 종목도 다룰 만한 이슈 있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정했어요. 다음 주제 오히려 자모란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일주일 간격 그 사이에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었던 네. 거라서 오히려 서프라이즈. 그리고 네, 이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자모란트 얘기할지 만나서 얘기해줬어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재밌잖아요. 서프라이즈. 네. 그래서 다음 주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우리 얘기했던 슬램덩크. 슬램덩크 우리 조는 안 봤는데 한번 보겠죠? 만약에 얘기할 거니까. 네, 슬램덩크 얘기를 할까 하고 또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뭐 또 괜찮은 주제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뭐 큰 뉴스가 또 생기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모란트 사건도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거는 우리 라이언이 업데이트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From Downtown 에피소드 3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자야 돼요. 지금 가서 모여야죠. 밤 10시 40분입니다. 현재 시간. 이제 한 10시간 자면 출근해야 돼요 또. 미치겠네요. 이 직장인의 삶이란 미치겠네요. 그래도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우리끼리도 으쌰으쌰 하면서 또 우리 거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 네, 오늘도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아는 형인데 갑자기 일하면서 듣기 딱 좋은 팟캐스트를 찾았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래서 From Downtown? 네, 그래서 작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네 사람들이 찾아주고 계셔서 기쁩니다. 네, 오늘 소감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짧게 할게요. 집에 가야 되니까. 네. 라이언부터. 네. 일단 오늘 축구 얘기를 했는데 축구도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몰랐던. 수업 모르겠는데. 연기해.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아니 찾아본 건 인정하는데 재밌었어요? 네, 흥미 느끼면 안 돼, 진짜.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좋았어요. 축구 얘기 말고도 아까 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스포츠들도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굿. 네. 저도 오늘 역시 저는 축구를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아니요, 좋았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좀 사회적인 이슈죠. 사실 자모란트나 다른 애슬리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misrepresenting athletes. Yeah. 그런 점에 있어서 되게 얘기를 다룰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또 폴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나눈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뭐 혹시라도 1, 2화 들으시고 이제 이거 들으신 분들은 뭐 혹시라도 코멘트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았다. 예를 들면 1, 2화는 대본이 있어서 우리가 되게 딱딱딱 그거에 맞춰서 했는데 이번에는 되게 진짜 프리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그리던 상상하던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프리스타일.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봤는데 또 만약에 뭐가 더 졸려? 닭가슴살 굽지 마. 내일은 편의점 사. 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오늘 좀 세팅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혼자였으면은 되게 힘 빠지고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네. 또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네. 하고 편집하는
편집해야 되는데 살짝 걱정이에요.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서 영상 편집.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3화 지금 찍고 있는 이번 화부터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카메라 찍고 있고 2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슈가 있어서 못 올리게 되었고, 네 이번 3화부터는 영상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아마 From Downtown이란 이름으로 올릴 거고, 올라가게 되면 다음 화에 또 언급드리고,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어요. 저희 인스타그램 From Downtown _official 이라는 계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화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가서 야외 활동, 스포츠 많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농구하러 갑니다.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스포츠로 주인공이 되는 공간 From Downtow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해야 돼? 하기로 했죠. 아, 네.